같이 보자. 요약하는 법. 앞에 보세요. 수업을 같이 들으면 조금 더 빨리 늘긴 하는데 잘 들어야 돼. 수업을 안 듣고 요약하는 법을 제대로 익혀서 스스로 공부해도 수업을 듣고 숙제를 안 하는 애들보다 훨씬 빨리 늘어. 이해돼? 수업을 듣고 같이 하면 더 빨리 늘긴 하겠죠. 선생님이 조금 더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스스로 요약하는 법은 생각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많이 해야 요약을 더 잘할 수 있고, 요약해서 완벽한 결과물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너네가 사고 훈련을 하는 거야. 이해돼? 사고력이라는 능력이 커지면 읽으면서 내가 다른 친구들은 바로 이해 안 되는 지문들도 바로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 이해의 속도가 달라지는 거야. 이해돼? 눈알 막 굴려가지고 속독한다고 이게 빨리 읽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아,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거구나. 이게 빨리 돼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긴 글을 잘 읽을 수 있게 된다고. 가만히 보자. 네, 봐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모르는 단어는 해결해야 돼. 자, 모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아예 맥락에서 뜻을 유추할 수도 없는 단어들이야. 그런 단어들 꼭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잘 들어. 이 모르는 단어에 지문에 설명된 단어는 포함이 안 돼. 지문에 설명된 건 내가 설명된 그 내용을 보고 이해해야 되는 거야. 전문 용어도 찾을 필요 없어. 내가 찾고 싶어서 따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TOF 카메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검색한다. 이건 상관이 없는데, 얘를 온전히 내 힘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 용어는 어차피 설명되어 있거나 넘겨도 되는 게 대부분일 거야. 전문 용어나 외래어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뭘 찾아? 한자어 찾는 거야. 한자어. 물론 순 우리말 중에서도 너네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모르는 단어는 한자어일 거예요. 한자어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고? 증식 이렇게 돼 있으면 얘의 뜻을 더하다 그러면 더할 증이죠. 그 다음에 늘리다, 불리다 하면 불릴식이란 말이야. 증식은 있으니까 더할 증, 불릴식 따로 한 번 더 쓸 필요는 없겠죠? 그지? 이렇게 쓰고 증식에 대해서 더해서 늘어남, 뭐 생명체가 더 이제 번식함, 이런 식으로 이제 뜻을 쓸 거 아니야? 뜻. 얘하고의 연결이 중요하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가 없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요약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돼? 자, 요약은 문단별로 하는 거예요. 문단별로. 그래서 문단 번호를 좀 매겨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문단 번호 매기세요. 문단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물어보세요. 여기 들여쓰기 되어 있는데 있지? 하나씩 당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당겨서 쓴 부분들이 문단이죠. 문단은 보통 주제별로 나누는 거야. 하나의 소주제별로 문단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매겨가지고 문단별로 요약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 다음에 한 문장씩 읽어요. 한 문장씩. 이때 주의할 거는 읽는다가 곧 의미를 생각한다가 되어야 돼.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가면 안 돼. 읽고 나서 내 머릿속에 의미가 떠올라야 돼. 너네가 요즘 수업에 집중을 잘 못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 말이 소리로 그냥 뭐 귀를 때려요. 말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면서, 아, 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렇구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소리가 막 귀를 때려. 그러니까 이제 간혹 목소리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 높낮이가 별로 없으면 존다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안 졸려요. 마찬가지로 글도 한 문장 읽고 의미를 생각하세요. 알겠죠? 의미를 생각하는 거야. 한 문장씩 읽고 의미를 떠올리며, 이 다음에 이제 요약을 본격적으로 할 건데, 요약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더 중요한 내용, 이걸 이제 찾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생각을 안 하면 더 중요한 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수업 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긴 하거든요.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건 아주 추상적인 내용도 아니고 적당히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아주 자잘한 예시 정도까지의 구체성은 아니고 중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 한 주제에, 한 문단에 보통 무엇에 대한 내용이 한 개나 두 개 정도 있어요. 알았어? 그러니까 뭐 이 기술의 TOF 카메라의 정의 이렇게 뜻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TOF 카메라의 구동 원리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해돼? 아니면 TOF 카메라의 구조, 구성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내가 한 문장씩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는 요약이 아니고 이 무엇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는가? 예를 써줘야 돼, 예를. 알겠어? 그러니까 바이러스 우리 예전에 특강 들었던 친구나 처음 수업 들었던 친구는 바이러스의 정의, 수영이 혹시 기억나니? 바이러스는 뭐였어? 감염성 병원체였습니다. 알겠어? 감염의 성질이 있는 병의 원인이 되는 물체였어요. 그게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그거 까먹으면 바이러스 까먹은 거잖아. 이해돼? 요약을 하는데 이것만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약을 할 준비는 잘 돼 있다는 뜻이야. 근데 세부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돼?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찾아서 쓰는데 더 중요한 문장의 내용만 쓰는 건 아니에요. 덜 중요한 문장이 더 중요한 문장의 내용 중에 일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알겠어? 바이러스의 예를 들면 구성 물질이 어떻게 흐름이 되냐면 첫 문단이 바이러스는 숙주세포를 이용해야만 숙주세포에 기생해야만 증식할 수 있는 감염성 병원체이다. 이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왜 숙주세포를 이용해야 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최소한의 물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활동에서 숙주세포를 이용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최소한의 물질은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물질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유전물질하고 단백질 껍질이라고. 그럼 그 아까 최소한의 물질이라는 거를 제껴버리고 유전물질과 단백질 껍질밖에 없기 때문에 숙주세포를 이용해서 증식한다. 요렇게 이해돼? 이렇게 해서 덜 중요한 문장이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그 문장을 더 중요한 문장의 내용에 대체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요 무엇에 대해서 무엇이라 한다 요걸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어? 어렵죠? 쉽게 바로 안 돼요. 훈련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최대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글의 흐름이 연결이 돼요. 왜?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내가 비교하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문장만 있을 뿐이지 좋은 글에는 안 중요한 문장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둘 간에 혹은 여러 문장 간의 관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읽게 되고 그렇게 한 문단 한 문단 생각하다 보면 문단의 구조도 보이게 되는 거야. 처음에는 바이러스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뜨개나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의 일종인 박테리오파지의 발견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그 다음 박테리오파지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그 다음 박테리오파지의 증식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박테리오파지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글이 끝나요. 그럼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라고 하니까 글이 순서대로 구조화돼서 내 머릿속에 촥 들어와. 알았어? 그런 경험을 이제 한번 쭉 훈련한 다음에 해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비문학이 더 재밌어져요. 알았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져. 그럼 무적이 되는 거야. 알았어?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야. 뭘로? 책으로. 책으로 공부하는 게 사실 제일 빨라. 안 그래? 너네 영상 보려면 한참 걸리잖아. 이거 내가 책으로 이렇게 쭉 써놨다가 책 읽는 애들은 쭈룩쭈룩 읽고 벌써 끝났을걸? 영상을 찍으려면 오래 걸리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책으로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기회에 잘 키워봅시다. 이렇게. 알겠죠? 필기 안 했지? 찍어. 응. 봅시다. 자, 우리 첫 문단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하는 법을 염두에 두면서 쭉 다시 한번 읽고 요약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기술 지문에서는 더 중요한 문장이 뭐라고 했어? 더 중요한. 첫 번째, 기술의 목적. 얘가 뭘 하기 위한 기술인가?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의 핵심 원리, 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원리가 있을 거예요. 핵심 원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이게 일단은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과학을 했는데 얘랑은 서로 좀 달라. 과학은 자연현상 연구한 거야. 자연현상을 연구해서 어떤 지식을 얻은 겁니다. 알겠죠? 이제 놓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다 알지? 내가 과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알겠죠? 혹은 그 원리는 몰라도 그냥 경험적으로 계속 물건을 놓으면 떨어진다는 걸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일관적인 어떤 법칙을 찾는 게 자연현상을 탐구해서 이제 과학적 원리를 찾는 과학 파트에 나오는 거고, 그 지식을 인간을 위해서 쓰면 그게 기술이에요. 알았어? 인간을 위해서 쓰면 기술이야. 덥지? 안 더워? 땀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에어컨 기술이잖아. 그지? 에어컨 기술. 그러면 에어컨 기술이라고 하는 건 인간을 위해 뭘 줘요? 유용함을 주는 겁니다. 유용함을 줘요. 또는 인간이 가진 어떤 문제, 개덥다 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술입니다. 해결해줘. 이게 기술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이 기술이 그래서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약간 너네 입장으로 생각해서 아, 이 기술을 내가 이런 데 쓸 수 있겠군, 혹은 이 기술이 이렇게 유용하겠군, 이 기술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겠군 하는 생각을 초반부에 갖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글을 막 읽는다고.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너네는 항상 초반부에서 시간을 더 써야 돼. 알았어? 이해하는데 시간을 더 써야 돼. 완전히. 자, 그러면 이 기술의 목적, 일문단에서 다시 읽어보니까 어디에 나와요? 응? 어디에 나와요? 맨 첫 문장에 나오지 않니? 그치? 첫 문장을 머릿속에 잘 집어 넣었는지 한번 떠올려봐. 승현 앞에 보고 얘기해봐. 이거 무슨 기술이야?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이라는 내용은 없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자. 자, 잘 읽어봐.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돼. 최근 컴퓨터로 하여금은 하게 한다는 뜻이야 얘들아. 컴퓨터를 시켜가지고 사람의 신체 움직임을 3차원으로 인지하게 해요. 누가 인지한다는 거야 예성아? 컴퓨터가 인지해요. 뭘? 사람의 신체 움직임을 3차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이제 인지해. 인지한 다음에 이 정보를 기반으로 뭘 해?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기술이야. 알았어? 자, 정보는 누가 얻어요? 컴퓨터가 얘의 움직임을 인지해서 이 정보를 얻는 거야. 알겠죠? 생각해야 돼. 주체하고 객체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컴퓨터가 누구의 사람의 움직임을 3차원으로 인식한대. 신기하지 않냐고. 안 신기해? 인식해서 뭐 해? 얘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이라는 걸 하는 거야. 내가 말 하나하나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바로 떠올리지 못하면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꾹꾹 눌러서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이해한 다음에. 상호작용은 무슨 작용이야? 상이 무슨 뜻이니? 몰라요? 서로 상자 얘들아. 그랬어? 서로 작용하는 거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야. 1번과 2번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 컴퓨터가 인간에게 뭘 해주든 아니면 인간이 컴퓨터를 뭘 하든. 알겠어요? 요즘 그런 거 많잖아. 그지? 너네 뭐 이제 춤 같은 것도 막 추면은 게임 같은 게 있잖아. 춤 거 인식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입력해가지고 그 가상현실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뭐 점수를 따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다 이겁니다. 다 이거. 그지? 그래서 아, 이런 기술이구나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요거 문장으로 요약해봐. 뭐예요? 해봐. 첫 번째. 다 해보세요. 자, 써보세요. 오늘은 제대로 하는지 볼 테니까 문장으로 안 써도 돼. 단어 기고 이렇게 써도 돼. 알겠죠? 요약해봐. 처음엔 주어가 뭐가 나와야 되니? 그렇지. 컴퓨터가. 이렇게 나와야죠. 컴퓨터가. 인간의 움직임을 인식한 정보로 서로도 필요 없겠다. 상호 작용하는 기술. 이 정도로 요약이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거 쓰는 데는 크게 안 걸린단 말이야. 생각을 내가 깊게 했다면. 알겠죠? 요런 정도로 하면 된다. 나름대로 너네가 하려고 노력해가지고 자꾸 조금 더 줄이고 해보면 늘어요. 알겠어?
근데 그냥 숙제를 해야지 선생님이 뭐라 하시니까 이런 마인드로 하면 안 늘어. 이제 너네 조금 더 인간 이제 청소년이니까 좀 더 성인에 가까워졌잖아, 그지? 성인은 조금 더 자기가 주체적으로 사는 게 성인이야. 알겠죠? 나를 위해서 공부한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 공부 너네 부모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숙제도 그런 마인드로 해야 돼. 이 숙제를 내가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게 할까를 생각해야 돼. 알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반드시 늡니다. 빨리 들어, 생각보다. 한 달만 연습해도 그 한 달 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들어. 너네가 이걸 매일매일 30분씩 쭉 1년 하잖아? 그러면 다른 친구가 그거를 한 달에, 하루에 막 5시간씩 국어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한 달 집중 빡 해가지고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따라잡아. 1년 동안 매일매일 30분 한 게 그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하루에 5시간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 자,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좀 하는 습관을 좀 들여봅시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리모컨 없이 손짓으로 TV 채널을 바꾼다거나 몸짓을 통해 게임 속 아바타를 조종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건 뭐예요? 첫 번째 문장보다 더 중요해, 덜 중요해? 덜 중요하긴 하죠. 예시죠. 근데 예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연결해서 이해하라고 했어. 알았어? 예시할 때 앞으로 해서 연결하면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의 차이점이 뭐니 있으면 리모컨 없이 손짓으로 TV 채널을 바꾼다 거나 했을 때 끊어주세요. 부분 와, 과, 거나 끊어주라고 했지. 요거하고 몸짓을 통해 게임 속 아바타를 조정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어? 같은 예시야? 다른 예시야? 다른 예시예요. 알았어? 다른 예시라고 생각해봐. 뭐가 달라?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손짓으로 TV 채널을 바꾼다.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인간이 컴퓨터한테 손짓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몸짓을 통해 게임 속 아바타를 조종하는 것. 에이, 글이 별로네. 그지? 이거 자연스럽게 인간이 컴퓨터한테 이렇게 하는 거면 반대로 컴퓨터가 인간한테 뭔가를 이제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앞에 있는 예시하고 뒤에 있는 예시가 거의 비슷하네. 그지? 손으로 하나, 몸짓으로 하나. 글이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빨리빨리 이제 실력 키워서 고3 걸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고3 수능 평가 문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자, 아무튼 이때 컴퓨터가 인지하고자 하는 대상이 3차원 공간 좌표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인데 이를 깊이 정보라 한다 그러면 뭐의 정의가 나온 거야? 그렇지. 깊이 정보의 이게 무엇의 정의가 나온 거죠. 정의란 말 안 써도 되고 뾱뾱 이렇게 한 다음에 깊이 정보는 무엇인지 이렇게 같이 요약해 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문단에서 뭐가 나오겠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 알겠죠? 다시 강조할게요. 요약은 너네가 생각을 하는 도구야. 알았어? 이게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요약을 하기 위한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고 글을 잘 읽기 위해서 요약을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충분히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고 나서 요약을 해야지 이걸 쓰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읽으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면 컴퓨터가 인지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했을 때 이 대상은 보통 뭐겠니? 그렇지. 그렇게 인식해야지. 잘했어요. 유민이 알겠죠? 여기 아까 앞에서 사람하고 이거 얘기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디에서 3차원 공간 좌표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깊이 정보는 뭐예요? 대상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에 대한 정보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그지? 물론 이제 3D 써주면 더 좋고요. 3차원 공간에서. 우리 공간에서 얘기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지? 그대로 이어받으면 되겠고. 이 대상은 지금 여기에서 사람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으로 바꿔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됐어요. 이렇게. 자, 1문단은 그러면 2개로 끝나죠? 1문단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 지문을 설명해 줄 거야? 컴퓨터가 인간의 움직임을 인식해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은 중복이다. 상호작용하는 그런 기술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다? 깊이 정보다. 알겠어? 왜? 공간에 있고 3차원에 있으니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요약을 할 줄 안다는 건 얘를 다른 말로 내 언어로 바꿔서 설명할 줄 안다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되죠? 선생님이 이거 글을 미리 보고 외워와서 너네들한테 설명을 할 것 같지 않잖아. 그지? 지금 즉석에서 보고 내가 이해한 대로 너네한테 설명해 주는 거잖아. 너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 이제 두 번째 문단 읽으세요. 조금 더 빨리 나갈게 이제. 쭉쭉 읽어. 읽고 요약해보세요. 시간 좀 줄게요. 승현아, 뭐에 대한 글이야 이건? 수동적 깊이 센서 방식이라고 돼 있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지를 써주면 끝나. 알겠죠? 그렇잖아. 첫 문장에 뭐라고 돼 있어? 깊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우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한 개가 아니구나. 하나의 방식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이전에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 기술의 목적 확인하라 그랬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원리 중에서 핵심 원리가 더 중요한 정보라고 했죠. 기술 지문에서는. 그랬으니까 아까 그 목적이 뭐야?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기 위한 목적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깊이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그 깊이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머릿속에 뭐가 인식이 돼야 돼? 아, 이 방법은 뭐 하는 방법이다? 대상, 즉 사람의 거리, 그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걔를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인식이 돼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요약하는 거야.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중요한 것만 찾아가지고 빡빡 요약하면은 빨리 안 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 돼? 수동적 깊이 센서 방식. 자, 그 다음에는 요것도 생각 좀 해주긴 해야 돼요. 수동적이라는 말의 의미에 당연히 수동적 깊이 센서 방식의 내용이 들어가지 않겠니? 그지? 그것도 생각을 해주면 좋겠고요. 자, 사람이 양쪽 눈에 보이는 서로 다른 시각 정보를 결합하여 3차원 공간을 인식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래지. 그지? 비슷한 방식이라니까 이거 생각하고 같이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대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획득한 2차원 영상들로부터 생각하세요. 카메라 몇 대? 2대. 여기 사람 있어. 그러면 2차원 영상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는 거야, 그지? 2차원 영상 얘가 사진 찍는 거야. 요거 이렇게 1개. 그 다음 이렇게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어? 너네 눈 왼쪽 한번 가려봐. 윙크해도 되고. 왼쪽 한번 가려봐. 그 다음 그대로 오른쪽 해봐. 대상이 똑같이 보이는지 아니면 톡톡 그렇게 바뀌는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알았어? 달라. 톡톡 바뀐다고. 근데 이제 두 눈으로 봤을 때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얘의 깊이,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인 거야. 이해돼? 봐봐,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 얘들아, 이게 앞에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보이잖아. 그지? 이렇게 보이는 거랑 저렇게 보이는 거랑 각이 다르다고. 그거 가지고 깊이 인식하는 거야. 자, 2대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획득한 2차원 영상들로부터, 영상 2개가 있으면 이 영상들로부터 깊이 정보를 추측하는 것이다. 별거 없잖아. 그죠? 그럼 내가 머릿속에 2대의 카메라로 얻은 2D 영상 조합. 이러면 끝나잖아. 나랑 똑같이 쓰라는 게 아니야. 줄여서 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했으면 이해한 것을 줄여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와? 이게 무엇인지 나오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이것의 단점, 한계점이 나온다. 알았어요? 단점, 한계점. 선생님 원래 수업 이런 식으로 안 하는데 너네가 요약하기 어려워한다고 하니까 지금 요약하는 걸 계속 보여주면서 하는 거야. 다음 질문은 이렇게 안 할게.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괜찮지? 요약하는 거, 그지? 응. 너무 강요했나? 자, 단점 봅시다. 예성아, 단점 뭐니? 단점 뭐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잖아. 그지? 두 번째 단점 뭐예요? 자, 그런데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두 가지 영상이 있었을 텐데, 하나 영상에는 여기까지만 보이고, 하나 영상이 여기까지만 보이고, 그럴 거 아니야. 그지? 두 가지 영상이 정확하게 딱 겹치지 않을 거야. 각이 다를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한 카메라에만 보이는 정보는 획득할 수 없다. 이 정도 느낌이죠. 그죠? 정확하게 깊이 정보 알기 어렵고, 이걸로 너네가 알 수 있는 건 이 2D 영상을 조합해서 깊이 정보를 얻는다는 거는 2D 영상 각각 2개의 공통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게 생각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두 카메라가 동일한 수평성산의 선상에 정렬되어 있어야 하고 카메라의 광축이 뭔지 설명 안 나왔죠? 광축도 평행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제약 조건도 따른다. 그러니까 두 카메라를 배치하는데 제약 조건이 있지? 두 카메라 배치에 너네가 이렇게 쓰긴 어려워. 알았어? 그냥 제약 조건 정도까지만 써도 돼. 이게 얘들아, 이 제약 조건의 내용까지는 세부 정보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하기 어렵잖아. 찾아서 풀면 돼. 알겠어요?
그럼 이 단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세 가지가 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기억이 안 돼도 괜찮아. 응? 대충 머릿속에는 그래도 정리가 되잖아. 두 번째 문장을 딱 봤을 때는 첫 번째 문장은 지금 이게 뭐 하는 기술인지 목적 알려줬고요. 그 기술에 반드시 필요한 게 깊이 정보다 라고 해서 깊이 정보의 정의 알려줬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는 깊이 정보 획득하는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수동적 깊이 센서인가? 깊이 센서 방식 요거였죠? 그지? 이 방식이 뭔지 알려줬어요. 카메라 2대 가지고 이용해서 각각의 영상들 조합해서 얻는 거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의 단점 첫 번째 영상 2개 조합해가지고 섞어서 하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두 번째 서로 안 보이는 부분에서는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 둘이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놓아야 그래야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어? 근데 기억이 안 났어. 세 가지였는데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응? 아 시간이 뭐 많이 든다라는 단점밖에 기억이 안 나네? 해도 괜찮다고. 왜? 구조를 알고 두 번째 문단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걸 내가 아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다시 찾아가서 이거였지 하고 확인하고 풀면 되잖아. 이해돼? 되니? 전체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된단 말이야. 자꾸 연습하다 보면 암기력도 좋아져서 집중해서 쭉 읽다 보면 이게 머릿속으로 다 들어와. 알겠죠? 완벽하게 세부 정보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요약하는데 시간이 많으면 이거 하기 싫을 거 아니야. 그지? 30분 정도 집중해가지고 할 수 있게. 최대 한 40분, 50분. 그 정도 할 수 있게 합시다. 자, 그 다음 문단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 다음 문단은 뭐가 나올까요? 깊이 정보 획득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죠. 두 가지죠. 그러면 글의 구조가 예측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수동적 깊이 센서 방식 했는데 이게 뭔지 얘기하고 뭐 얘기했어? 단점 얘기했죠. 기술집은 특이야.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의 단점이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이 단점을 뭐 하려고 해, 기술은? 해결하려고 할 거 아니야. 걔를 해결해주는 두 번째 방식이 있을 겁니다. 알았어? 그럼 아까 그 단점 세 가지가 다시 한번 연결이 될 거야. 세 가지 중에 몇 개를 해결해주나? 아니면 세 가지 다 해결해주나? 알겠어요? 그렇게 연결하면 여기에서 아까 했던 정보가 여기 또 나오죠. 그지? 인식을 못하고 있으면 얘하고 같은 정보라는 걸 인식 못하면 얘 외우고 또 보고 까먹고 얘 또 외운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구나, 연결. 왜 이렇게 되지? 얘는 방식이 이렇게 다르거든. 그래서 서로 연결, 비교 다 돼. 알겠어요? 이렇게 읽어봐야 돼, 글을. 자, 그래서 최근에는 수동적, 반대, 능동적. 왜 능동적인지 모르겠지만 볼게요. 능동적 깊이 센서 방식인 TOF, Time of Flight Track. 국어쌤이니까 그냥 플라이트라고 할게요. TOF, 카메라를 통해 깊이 정보를 직접 획득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야? 첫 번째 문단에서 능동적 깊이 센서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알았어? 안 했다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아직 안 나왔어. 단지 뭐만 나왔어. 방금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직접. 잘했어. 강의 잘하네. 잘하는데 요약을 완벽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구나.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직접이 중요하다고. 직접. 그래서 능동적이라는 얘기를 썼겠구나 하고 추측하고 들어가. 이 문장에서 시간을 많이 써, 안 많이 써? 적게 쓰는 거야. 알았어? 슉 읽고 직접. 얘는 직접이구나.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나올 겁니다. TOF 카메라는 LED로 적외선 빛을 발사하고 그 신호가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차를 계산하여 거리를 측정한다라고 바로 나왔네요. 알겠지? 그럼 이 문장에서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얘를 구체화하는, 머릿속에 구체화하는, 이미지화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대충 감이 오죠? 계속 읽다 보면 계속 더 늘어요. 더 중요한 문장을 보는 힘이. 네, 첫 번째 LED 빛 발사. 빛을 이렇게 슉, 여기서 슉 발사하는 게 있겠네요. 그 다음 뭐가 있어야 돼, 승현아? 어디다 발사해? 물체가 뭐야? 사람이겠지, 사람. 사물인데 선생님 그 물체의 정의를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초반에 나왔던 그 기술의 정의에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발사를 하겠죠. 알겠어? 발사하면 어떻게 돼? 물체, 사람에 반사되어서 돌아올 겁니다. 알겠어요? 반사되어서 돌아오는데, 근데 그 반사되어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야. 시간. 그지? 시간 차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는 뭐 12시 00분 00초에 발사를 딱 했는데 가서 다시 인식되는 시간은 03초였다. 그럼 돌아오는데 3초 걸린 거지? 그지?
이런 생각까지 같이 해주는 거야, 동시에. 이 문장에 설명해주진 않았지만, 아, 물체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깊이 정보니까, 멀리 있으면 이 돌아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구나. 이해돼? 되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더 멀다고 인식하겠구나까지 이 문장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이런 게 생각이야. 이런 걸 많이 하라는 거죠. 선생님이 요약을 막 예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한 대의 TOF 카메라가 1초에 수십 번 빛을 발사하고 수신하는 걸 반복한대요. 그렇게 해서 밝기 또는 색상으로 표현된 동영상 형태로 깊이 정보를 출력한다. 이건 완벽하게 외워지진 않을 것 같아. 그지? 이게 제일 중요한 정보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체크 정도 하면은 1초에 수십 번 빛을 발사한다. 1초에 수십 번.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이 수십 번을 내 머릿속에 어떻게 인식해? 여러 번. 알았어? 여러 번 반복해서 빛을 다다다다닥 하고, 그 다음에 수신하는 걸 반복을 계속 하겠죠. 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신도 하겠고, 밝기 또는 색상으로 표현된 요거 밝기 또는 색상, 밝기 또는 해서 뭐 해줘? 색상. 구분 이렇게 해줘. 알겠죠?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알았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체크만 해주세요. 체크만 해주고, 이게 중요한 정보면 나중에 더 언급을 해줄 건데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내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걸로 표현된 어떤 형태? 동영상 형태. 자, 너네는 이 동영상 형태에서 동영상까지 외우려고 안 해도 괜찮고, 아, 여기에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얼마나 자주 쏘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 그지? 자주 쏘는지하고, 그 다음에 밝기랑 색상이라고 하는 동영상의 표현 형태지. 그지?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형태하고 횟수, 발사 수신 횟수, 요 두 가지 정보만 이 문장에 있구나 정도 인식하면 돼. 알겠죠? 여기까지가 아주 세부적인, 아주 구체적인 거는 아까 초반에 요약할 필요 없다고 한 거. 근데 이것까지 다 요약하고 싶어 하면 그러면 이제 글을 다 써야 되는 거야. 알았어? 됐죠? 요약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3, 4핀이? 자, 이제 요약하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수업을 나갈게요. 됐죠? 지금까지도 수업이긴 했는데 요약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쭉 읽으면서 같이 이해해 봅시다. 자, 머릿속에 들어왔지? 대충 들어왔지? 수동적, 능동적, 직접 획득한다. 어떻게? 직접 어떻게? 쏴서 받아서 그 시간차 가지고 계산. 그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돼. 알겠죠? 여러 번 쏜대. 자, 볼게요. TOF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빛을 발사하는 조명과 대상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빛을 수집하는 두 개의 센서로 구성된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그렇지, 구성이야. 이제 좀 아는구나. 미안해. 구성이야, 구성. 알았어? 구성은 하나의 전체를 부분으로 나눈 겁니다. 왜 나눴어? 역할이 서로 다르니까. 알았어? X를 A, B로 나눈 이유는 역할이 A, B 이렇게 나뉘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어? 그랬을 때 빛을 발사하는 조명 하고 빛을 수집하는 두 개의 센서 두 개래. 뭔지 모르겠어. 네, 여기 센서 이런 거 그림 그려도 괜찮아. 알겠죠? 은채야, 여기에서 뭐에 조금 반응해야 될까? 조명과 센서. 조명은 뭐에 연결해? 앞에 나왔던 빛을 발사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발사하는 애는 역할이 조명이구나. 그죠? 그 다음에 수신하는 애는 센서구나 플러스 개수가 다르구나. 알겠어? 이해돼? 발사는 하나에서 하지만 수신은 두 개에서 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차이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이 구성에서는 그냥 막 읽고 막 다 모든 정보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신경 쓰면서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 역할이 달라. 알겠어. 역할은 이미 설명했잖아. 발사하고 수신한다고. 그치? 거기서 조금 더 구체화된 정보를 줬으니까 발사하는 건 한 개의 조명이고 수신하는 센서는 두 개구나 라고 하는 그 차이까지 체크해주면 좋겠죠. 됐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볼게요. 자, 그중 한 센서는 하는 거 보니까 센서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잖아. 그죠?
그중 한 센서는 빛이 발사되는 동안만, 나머지 센서는 빛이 발사되지 않은 동안만 활성화된다. 뭐가 달라요? 활성화되는 시기가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는 빛이 발사되는 동안, 하나는 발사 안 되는 동안만 활성화가 되는구나. 됐죠? 활성화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센서가 활성화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수신한다는 뜻이야. 알았어? 승우야,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니? 수신을 안 하겠죠. 그치? 빛을 발사할 때만 센서도 수신하는 애가 있고, 발사 안 할 때 수신하는 게 있다고. 이해돼? 되니? 아이, 안 되겠다. 너는 졸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요 뒤에 부분은 선생님 앞에 부분 다 해줬으니까 이거는 지금 스스로 쭉 읽고 뒤에 문제 한번 선생님 문제 강조 안 하는데 이해하면은 문제가 쉽게 풀리기 때문에 3번 문제 있지? 뒤에 3번 문제 빨리 풀어보자. 졸아서 안 돼있어. 얘들아, 이게 한번 이해되면 글 보고 이거 하면 그냥 바로 끝이야. 응?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면 너네 항상 그냥 마인드가 문제야. 마인드가. 모르겠어. 이 중에 선생님 봤을 때 반 이상은 다 이해한 것 같긴 한데 좀 읽기 싫어, 보기 싫어, 생각하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갖는 순간 지는 거야. 알았어? 너네 아마 수학도 그럴걸? 그치? 수학 문제 좀 잘 풀리다가 어려워. 내가 안 본 문제가 나왔어. 그럼 생각하기 싫어서 그걸 그냥 바로 중단하는 친구들 꽤 있을 거야. 그치? 마음을 바꿔야 돼.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는 거야. 알겠죠?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 하다가 완벽하게 이해 안 돼도 괜찮다고. 하려고 노력할 때, 하려고 힘쓸 때 두뇌가 성장하는 거야. 알겠죠? 마음을 좀 더 강하게 먹으세요. 만약에 이게 안 된 친구들은. 봐봐 얘들아, 조명을 켜고 끄고 하면은 조명은 한 개야. 그지? 조명 한 개고 센서는 두 개였죠. 그래서 센서 두 개의 차이가 뭐였어? 한 센서는 언제 활성화돼? 조명 켜졌을 때 활성화돼. 똑같아? 알았어? 다른 센서는 조명 꺼졌을 때니까 얘가 켜졌을 때 꺼지고 꺼졌을 때 켜진다고. 알았어? 그럼 센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켜졌을 때만 인식하는 걸로 지금 보이지. 그죠? 이해돼? 근데 얘가 지금 켜졌을 때 반사광은 뭐예요? 반사광은 뭐야? 아까 여기에서 발사해가지고 사람이 있었을 때 켜졌을 때 여기로 이제 갔다가 켜질 때 이 순간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센서에 인식되는 그 반사광 시간이 여기에서 켜졌다가 이만큼 걸린다는 뜻 아니야. 이해돼? 갔다 오는데 이만큼 걸린다는 뜻이구나. 갔다 왔으니까 그때부터 반사광이 있는데 반사광은 어디에 입력돼? 활성화된 센서에 입력되는 거잖아. 그지? 그때 언제 활성화돼 있어? 여기서 켜질 때 활성화돼 있는 건 켜질 때 여기까지 돼 있으니까 반사광이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이 A 센서에 입력되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B 센서에 입력되는 거구나. 이해 끝났잖아. 이해돼? 이게 만약에 더 가까웠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더 많은 반사광을 A가 인식하겠죠. 그지? 가까우면. 멀면 더 길어서 여기로 밀리겠죠. 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활성화될 때 오지 않고 두 번째 활성화될 때 왔다. 그러면 그만큼 대상이 더 멀리 있다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한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하니. 그지? 이해돼? 이해 끝났어요. 이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글을 문제에 나와 있는 도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거 따로 안 읽을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 문단에 뭐가 있어요? TOF 카메라도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 구조 보여? 맨 처음에 수동적 깊이 센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단점 한계 설명해줬죠. 그지? 그 세 가지 기억나니? 첫 번째,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 어때요? 시간 더 빨리 처리될 것 같죠? 두 번째는 잘리는 정보가 있었죠. 두 영상에. 얘 잘리는 정보 있을까? 없겠지? 그지? 마지막 이거 놓는데 어떤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 그지? 있을까? 없겠지? 직접 언급은 안 해줬지만 내가 다 생각해보면 그 제약을 얘가 다 극복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한계도 있으니까 그것만 체크하고 끝나면 돼. 됐어요? 뭡니까? 첫 번째, 적외선 사용 때문에 태양광 있는 곳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장소의 제약이죠. 두 번째, 10m 이내로 촬영 범위가 제한된다. 아주 먼 곳은 어렵구나. 그죠? 촬영 범위의 제한. 자, 그러나
장점 한 번 더 언급해줬네. 실시간, 바로바로, 빠르고, 정확하게 깊이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하고 끝납니다. 됐죠? 이렇게 글을 꼭꼭 씹어 먹어줘야 돼. 알았어? 문제 많이 푸는 거 지금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시간 낭비하는 거야. 생각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